오늘 제가 실제로 말하기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그 루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최근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말버스님께서는 실제로 말하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이 말하기 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루틴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있으셨고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된 영상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은 습관을 좀 만들 줄 알아도 예전에는 습관, 루틴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이 무계획이 계획이다 라는 말이 딱 저한테 어울리는 말이었어요. 무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는 없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했었던 노력들, 그 실전 노력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루틴이라는 이 딱딱한 얽매여져 있는 말보다 훨씬 더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 일상생활에서 말하기 훈련할 수 있는 말버스 추천 베스트 3입니다. 3. 말버스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한글 읽기입니다. 아니, 한글 읽기? 무슨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무슨 한글을 읽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냥 한글이면 다 읽어주세요.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을 때 저는 늘 들었던 말이 웅얼웅얼 대지 마라, 또박또박 이야기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웅얼웅얼거린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발음에 대한 정확성이나 또 읽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실제 지금도 코칭을 하다 보면 말하기를 웅얼웅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발음의 미수율이 상당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 또한 그런 발음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또 명확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 노력, 책이고 잡지고 TV고 광고고 간에 다 읽어댔어요. 그냥 한글은 죄다 읽었습니다. 심지어 보이는 간판이나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같은 것도 그냥 다 읽었어요. 그걸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굉장한 훈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읽는 거예요. 말하기를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건 마찬가지겠지만 어렵게 접근하면 포기하기 일쑤예요.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저는 말하기에 대한 변화를 그렇게 어렵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쉽게 바꿨어요. 그건 타고나서일까? 아닙니다.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어렵지 않고 재밌게 쉽게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훈련 재밌게 하세요. 말하기를 재밌게 해보는 겁니다. 저를 만나는 시간이 불편하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누구한테 못했던 속 이야기하는 그런 허심탄회한 시간이고 소리 크게 명확하게 내면서 시원시원하게 기분 풀리는 날이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통해서 좋은 감정을 느껴보라는 것이죠. 말하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 말하기는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하게 되니까요. 그럼 한글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발음입니다. 그럼 발음이 정확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말버스 영상을 보세요. 도움되십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물론 보면서 연습을 하셔도 좋지만 이 발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발음들을 할 때 부정확하게 되지 않게 입을 정확하게 벌려서 발음해주세요. 그렇게 읽기 능력이 일취월장하다 보면 발음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말하기에 자신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읽을 땐 이왕이면 성우와 아나운서가 됐다고 생각하고 멋지게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읽는 데만 급급해서 그냥 읽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멋있게 해보시란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TV를 보면은 늘 그런 장난을 치시거든요. 오늘 저녁 7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세요. 마치 성우처럼 말이죠. 부전자전인가요? 저도 그 모습이 참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멋지게 한번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해보세요. 재미있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서도 진짜 프로 성우 아나운서가 됐다는 생각으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읽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는다면 읽기 능력 향상과 더불어서 목소리도, 그래서 발음과 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 읽기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버스가 추천하는 두 번째 말하기 훈련 방법, 가족한테 말하기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족과의 대화는 저의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켜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저와 처음 만나는 수강생들에게 늘 묻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랑 이야기할 때 제일 편하세요? 누구랑 이야기할 때 말을 제일 잘하게 되나요? 그럼 하나같이 답변하는 말이 가족이랑 있을 때요, 엄마랑 대화할 때요, 제 친한 친구랑 대화할 때요, 이렇게 답변하곤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꼭 가족만은 아닙니다. 친구도 좋아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편안한 대화는 늘 아버지, 어머니, 형과 나눈 대화였어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가장 나다운 말하기를 할 수 있는 존재, 내 말하기를 가장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존재, 바로 가족이었다는 거죠. 물론 친구도 포함이고요. 심지어 저희 가족은 저에게 말을 잘한다고 늘 칭찬을 해줬어요. 실제로 가족들 앞에 서면은 말하기가 진짜 잘 나오고요. 밖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가족 앞에만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가족들, 친구들 앞에서는 말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불편한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 안 나오는 게 문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벌써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선 말하기가 안 나올지라도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는 말하기가 잘 나오는, 결국 우리의 말하기 실력은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기 교육을 할 때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1순위로 두는 이유입니다. 제 책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에서도 가장 첫 챕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마음가짐인 이유인 것이죠. 그저 말하기 실력이 아닌 나의 마음가짐만 바꿀 수 있다면 내 말하기는 그대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구같이 편안한 존재 앞에서의 말하기를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하기 문제점은 극복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족과 친구 앞에서의 말하기 자신감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불편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마음을 갖는 이유는 아직 편한 사람들 앞에서의 확신을 못 얻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직 100%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불편한 사람들 잡기보다 편안한 사람들을 100% 만족시키는 말하기를 해보세요. 그들 앞에서 달변가가 되어보는 겁니다. 무한한 자신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주눅든 마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얻은 이 말하기 자신감의 비결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실력, 누구에게도 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뀐 것이죠. 그저 편안한 사람이기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치부했던 내게 가장 편안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제가 연습했던 두 번째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롤모델입니다. 롤모델. 여러분의 롤모델을 정하고 관찰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말을 잘하는 스피치 고수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을 관찰하세요. 사실 다른 채널이나 저의 지난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겉핥기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어떻게 롤모델을 선정하고 어떻게 따라해야 되는지 하는 디테일한 방법을 소개할게요. 일단 롤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선 내가 가장 많이 마주할 수 있는 상대를 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만나거나 내가 의식해서 찾아봐야 되는 상대는 금방 잊어버리고 이 말하기에 대한 의식이 잘 되질 않습니다.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롤모델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일단 그 사람만 마주했다 하면 말하기가 떠오를 거예요. 내 말하기 롤모델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세요. 꼭 둘만의 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껴있는 자리에 합석을 하셔도 좋아요. 멀리서 바라보거나 엿드는 것 정도로는 면밀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말하기를 그저 감탄하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의 표현 방식, 감정 전달 방식,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웃음 포인트는 뭐고 목소리는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각각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감탄을 빼고 말하기만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와, 진짜 말 잘한다 하고 감탄만 하고 있을런지도 모를 일이죠. 이 감탄만으론 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남주혁 씨랑 김태리 씨 나오는 25, 21라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김태리 씨가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데요. 거기서 국가대표이자 이 금메달리스트인 이 극중 캐릭터인 고유림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동경하고 이 팬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실력이 올라서 연습 경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연습 경기를 계속 이깁니다. 자신이 동경했었던 고유림이라는 상대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발 움직임, 그 세세한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그냥 눈에 보인다. 지금껏 너를 너무 많이 좋아해왔고 너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관찰하고 분석해왔기 때문에 너의 수가 다 읽힌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그래서 열심히 분석한 사람, 그래서 그의 모든 특징이 다 눈에 읽혀지는 것. 이 다음 주가 되면 결승전 그 결과가 나오는데 빨리 좀 보고 싶네요. 재밌어요. 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분석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아니 분석만 잘하면 뭐해, 말을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 나쁜 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야 나의 문제점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롤모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과 귀가 트이게 되죠. 그래서 저 또한 고교 시절 친구를 시작으로 정말 수많은 롤모델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지금의 말하기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저를 거쳐간 그 수많은 스승이자 롤모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롤모델을 찾으세요. 그 다음 관찰하세요. 그리고 눈과 귀에 담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일상생활 속 말하기 훈련 루틴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글 읽기, 가족에게 말하기, 그리고 롤모델, 이 3가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말하기 훈련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말하기에 또 좋은 변화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벗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